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곳은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중요한 지혜와 통찰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며 그 나눔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정우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 없이 깨어난 아침. 지난 32년간 단 하루도 상상해 본 적 없던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자유. 여유롭고 한가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정우 씨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살아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청춘을 바쳤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와의 약속이자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그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은 생각보다 초라했고 아내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했던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이 쌓이면서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금은 안전한 노후의 완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본을 지탱해줄 자신만의 전략이 없다면 평생 쌓아올린 삶의 탑이 얼마나 이태롭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우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32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직장과 성실한 연금 납부 이력을 가졌기에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불과 몇 달 만에 그의 표정은 어둡게 변했습니다. 매달 11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은 아파트 대출금 이자와 부부의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관리비와 세금, 그리고 각종 공과금은 해마다 무섭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정타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백내장 수술과 치과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해졌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8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들어가면서 그의 노후 계획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평생을 봉직하다 은퇴한 이정화 씨의 사례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후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지만 정작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을 지원하느라 퇴직금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짊어져야 하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연금으로 나오는 월 180만 원은 혼자 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로 요양원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월 220만 원에 달하는 요양비용은 그녀의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노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평생의 안식처였던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만 마음의 짐은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미국으로 이민가 25년간 거주하라. 고국으로 돌아온 김영철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소셜연금을 쌓았고 은퇴 후에는 그리운 고향 한국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은 한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환율과 세금 문제로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이 종료되면서 한국에서는 초기 지역 가입자로서 높은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었고 건강검진과 각종 진료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어 아플 때 기댈 곳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 그는 깊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다시 낯선 땅이었던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 정화 씨, 그리고 영철 씨.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연금은 노후 준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은퇴 후 30년, 어쩌면 40년이 될지도 모르는 긴 세월을 안정적이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연금 외에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다층적인 소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여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라는 두 번째 기둥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소규모라도 안정적인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세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활용하여 연금이라는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리스크에 대비한 건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0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젊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특히 치과 치료, 안과 질환, 그리고 간병과 요양 관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해 두어야 할 항목입니다. 의료비로 인한 노후 파산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째, 현명한 주거 전략과 생활비 축소 계획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바쳐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그것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아파트가 높은 관리비, 재산세, 교통비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큰 집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방 중소도시나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함으로써 고정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삶의 안정감과 여유를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단순히 일의 끝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혹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일인 창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만 의미 있는 삶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신 정보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연금 제도, 세금 혜택, 노인 복지 정책은 해마다 변화합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꾸준히 정보를 모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노인복지센터, 금융기관의 무료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얼마든지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8%가 65세 이상이며 우리는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국민연금이면 되겠지, 공무원 연금이니 든든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위험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연금 제도는 과거의 기대 수명과 경제 상황에 맞춰 설계되었기에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의 긴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주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자산은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적연금을 최적화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최대한으로 받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작은 월급을 만들어줄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월 배당 ETF, 소규모 임대 수익, 혹은 재능을 활용한 파트타임 일자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매달 20에서 30만 원의 추가 현금 흐름이라도 이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구니는 비상 대응 자산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3개월치 생활비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별도의 통장에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금은 그 설계를 위한 중요한 기둥이지만 기둥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현금 흐름과 예비 자산, 그리고 유료 대응이라는 튼튼한 벽과 지붕까지 갖춘 3중 안전망을 설계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금을 든든한 기초 기반으로 삼되 소득을 다변화하고 위기에 대응하며 지출을 현명하게 통제하는 3가지 전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연금 통지서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과 현명한 설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금을 넘어선 진짜 노후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